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신년 인사회를 열고 당원과 도민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 때 똘똘 뭉쳐야 한다며 오직 민생 정치로 민심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열린 신년 인사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극복 방안으로 도민들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연대의 끈기와 힘으로 민주당의 승리하는 내년을 설계해 나가는 올해 2023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당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총선 승리도 다짐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국회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2명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강원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완패를 반성한다며 민생 우선 정치로 도민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 구호도 오직 민생입니다. 실질적인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민생 대한정당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 노무현 정권의 혁신도시 등을 거론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균형 발전의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원도에 민주당을 세워야 됩니다. 민주당은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오직 민생, 오직 강원, 민생 제일주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비전을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획보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는 특별자치도가 정부에서 벗어나 얼마만큼의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강원도는 수백 건의 특례를 발굴했지만 그 실효성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13일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했습니다. 4곳 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 편의가 개선되고 복지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90개 행정 권한 이양을 요구했지만 따낸 것이 없습니다. 행정 권한과 재정 지원책이 없고 특례 권한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자칫 이런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권한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법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한과 규정은 빠져 있습니다. 특히 특별 지원 규정 대부분도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특례를 만들어 법에 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례는 일반 법률의 제한을 넘어서는 권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야 합니다.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는 당장 풀기 힘든 규제를 강원도에서 먼저 풀겠습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400건이 넘는 특례를 발굴했습니다. 행재정 관련 분권 특례와 전략산업 특례에 집중했습니다. 분권 특례는 조직과 인사, 지방세, 기금 설치 등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산업 특례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 제안한 특례의 많은 것들이 지역 현안 사업 수준입니다. 교통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달 각 권역을 다시 돌며 특례를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정부도 수긍할 만한 강원도만의 특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발주자인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지키려는 정부와 고난을 넘겨받아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강원도 사이에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과 관련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4년이 되도록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 전신주에서 시작된 불꽃이 강풍을 타고 번지며 축구장 1,750개의 살림과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든 2019년 4월 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전신주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불이 난 점은 인정되지만 직원들이 하자를 발견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불이 났다는 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이 한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원 개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한전 지침이나 지시에 따라 일하는데 당시 내부 지침이 한전에 없었고 관련 자료나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결과를 지켜본 산불 이재민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산불이 4천억이 넘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손해사정으로 다 해가지고 말이지 800억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구상권 관계 집어넣고 이러니까 돈 받을 게 말이지 20% 30%도 안 돼요. 수천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갖고 아직도 원상 복구를 못 해갖고 이재민들이 지금 나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판결은 3월로 예정된 정부와 한전의 보상금 책임, 구상권 관련 소송과 산불 이재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등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반납하겠다. 이 평창 군민 대상을 두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군의회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자 대상 수상자들이 반납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는데요. 명예롭지 않은 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1991년 시작된 평창 군민대상, 효행과 문화, 봉사와 농업, 체육과 지역개발 등 6개 분야에 공헌한 군민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110명, 44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 의회가 수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봉사 부문에서 봉사 시간 등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봉사 시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으니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딴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또 문화부문에서는 군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소속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에게 상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군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출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보수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이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다 이해 가는데 다른 일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평창군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 시간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봉사를 했다 안 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보조금 단체 소속이라고 해서 관련 기준도 없는데 후보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봉사나 지역을 위해서 몇 년간 해왔냐를 보기 때문에 봉사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진짜 그분이 국민을 대표할 만한 분이다, 노력했다 이러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의원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군의회에서 사실상 적격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수상자들은 명예롭지 않은 상은 받을 수 없다며 군민 대상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모자라다 그러면 내가 모자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길 필요도 없어. 그리고 난 상에 대해서 속이상한 게 없어요. 난 죽은 그만이니까. 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면 되지.
평창군은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2004년까지 상금도 함께 수여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 이후에는 상금 없이 상장만 주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은 아무런 혜택 없이 그야말로 명예만 주어지는 겁니다. 군의회가 군민대상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에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자칫 상의 의미까지 퇴색시킨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의 유치 경쟁 속에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첫 토론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춘천 더 잭슨 라인스 호텔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에 대한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특수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설립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우리나라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안 좋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일 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국 평균 54.7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48.9점을 받아 경북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하위권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가 여성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20만 원의 복지 바우처를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바우처를 선불식 충전 카드로 지급했지만 매년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불편이 컸다며 올해부터는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는 문화와 여행,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유치를 위해 삼척시와 충남 당진, 보령이 3파전을 펼치는 가운데 입지평가 제안 발표가 어제 열렸습니다. 해경 인재개발원 입지평가위원회는 비대면 온라인 평가 방식으로 후보지 3곳에 대해 입지평가 제안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습니다. 삼척시는 철도와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접근성, 대학과의 협업 프로그램 운영, 해안가에 위치한 장점 등을 내세워 최상의 입지 여건임을 부각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이번 발표와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내에 유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석탄공사 광업소의 조기 폐광이 예정된 가운데 폐광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내년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이 예정된 태백시 인구는 2021년 말 4만 844명에서 지난해 말 4만 명대가 무너진 3만 9,42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정선은 1년 사이 700명 넘게 줄며 3만 4,900여 명으로 나타났고 영월도 200명 가까이 줄어든 3만 7,7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삼척의 인구는 6만 3,455명으로 1년 전보다 26명이 늘었습니다.
2018 겨울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이 올해도 겨울 전지훈련 메카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팀 150여 명이 지난 3일 평창읍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한 데 이어 전국 태권도 중고등 실업팀 등 270여 명이 지난 9일부터 대관령에서 동계 캠프를 진행하는 등 오는 2월 말까지 6개 종목 37개 팀 500여 명의 선수들이 평창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기간으로 계산하면 누적 인원이 10,000명에 이르며 경제 유발 효과도 3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치매 관리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시는 71.6%로 전년도보다 37.6%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춘천시는 치매 안심약국과 치매 안심 미용실 등을 지정하면서 치매 인식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해 조기 검진을 통한 치매 예방과 환자 발굴에 주력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 경계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해 춘천시에 이어 강원도교육청도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느린 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 조사를 위해 올해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만 3세, 4세, 5세 유치원생 가운데 경계선 지능아를 찾아 조기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계선 지능인 실태 조사를 위해 각 시군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스터디 카페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이상 원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상하반기 추첨을 통해 각각 90명에게 10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원주시의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7.3%로 강원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원주시는 청년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부터 옥계 항만 기능 확대와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지난 1991년 조성된 뒤 한라시멘트의 시멘트와 유연탄 수출입 입항 등 제한적 기능만 담당했던 옥계항에 강릉 지역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쓰이는 우드 펠릿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기능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옥계항 항만을 증설하고 컨테이너 야적장을 확보하는 등 항만 인프라를 늘릴 방침입니다. 강릉시는 이를 통해 복합 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는 장기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28일까지 신부급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상금 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고 8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는 지난해 테마파크 개장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시설 확충에 나서 호텔과 글램핑장 등 추가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